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권순보입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노인장교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교양보험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급여 이용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교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08년에 시작되었고 2022년 9월 기준 약 100만 명의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교양 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장교양 급여라 하고 장교양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장교양 급여는 크게 수급자의 생활 공간에 따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나뉘고 장교양 기간이 없는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교양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받는 특별 현금 급여로 나뉩니다. 각각의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가급여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수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요양 중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는데 치매 어르신이 퍼즐, 학습지 등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 차량 혹은 자택에서 전문적으로 목욕을 도와주고 방문 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발급한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욕창, 당뇨 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땡땡 데이케어 센터라고 쓰여있는 차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야간 보호는 아침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와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동년배 또래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나 식사, 목욕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는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어르신을 시설에서 며칠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복지용구는 지팡이, 보행기 등을 구매하거나 휠체어, 전동 침대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시설급여는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을 갖춘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더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뉩니다.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무엇이 다른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상태가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가시게 되고 장교양 등급과는 별개로 입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노인장교양보험 등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로 돌봄이 목적이 됩니다. 즉,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교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가지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나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먼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복지용구와 주야간 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 있는 경우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등급은 대부분 와상 상태로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중 치매가 있는 사람은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급여가 인정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교양 수급자가 되면 세 가지 필수 서류가 나오는데 장교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입니다. 장교양 인정서는 장교양보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식으로 성명과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장교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며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등급, 유효기간, 재가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등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 기능 상태에 따른 장기요양 필요 영역과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과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급여 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 기간과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희망하는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지사 담당자에게 제작성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1일당 수가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등급별로 정해진 본인 부담금을 내시면 되고 식사 재료비, 임의용비, 상급 침실 이용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등급별 1회당 이용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이 정해져 있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게 되며 부담률은 받으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어르신의 등급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으로 구분되어 작성된 서류입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나뉘는데 구입 품목은 비교적 저렴하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팡이, 보행기 등이며 대여 품목은 비교적 고가이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휠체어, 전동 침대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구매나 대여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가능하며 각 품목의 본인 부담금, 사진 등의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입소 전에 대여한 복지용구는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중 복지용구 미반납 시에는 이용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횟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1년 동안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또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는데 10만원짜리 지팡이를 하나 샀다고 하면 15,000원은 본인 부담금, 나머지 85,000원은 공단에서 복지용구 사업소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10만원을 사용한 거라서 160만원 중에 150만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각 품목별로 사용 가능 횟수라는 것이 있어 한 번 구매하면 몇 년 후에만 구입이 가능하니 꼭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시길 권고드리며 구입 개수 제한 품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체 기능 상태가 변동되어 필요한 품목이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직원이 확인 후 사용 가능하신 상태임이 확인되면
새로운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관 선택은 어디와 하느냐? 기관과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계약이므로 잘 따져보고 계약하셔야 하는데요.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있는 기관 검색 화면에서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를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등급은 A, 최우수부터 E, 미흡까지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세 가지 서류에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꼭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계약서 두 부를 작성하셔서 한 부는 기관이, 한 부는 보호자가 보관하시면 되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계약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급여 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신 후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급여 제공 후에 급여 제공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와 본인 부담금 관련 내역을 제공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 기관과의 급여 계약은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요양원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 재가 기관이나 복지용구 계약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서류는 공단에 방문하시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또는 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이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거나 현재 유효한 동일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와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필요 서류와 계약 절차, 서류 재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오니 방문 상담을 위한 일정 수립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